오늘은 이제 중력을 넘어서 두 번째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 목표를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첫 번째, 돔이 기둥 없이 넓은 내부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판테온 신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죠. 판테온 신전은 돔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파르테논 신전을 봤을 때는 건축물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둥이 더 많아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중간에 무게가 증가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돔 구조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내리 누르는 그런 힘이 양쪽으로 퍼져나간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기둥을 딱히 세울 필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 공간이 큰 그런 건축물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판테온 신전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딕 건축에서 버팀벽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는 돔에서 소리의 전파 과정을 그림을 그려 나타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인 고딕 건축에서 버팀벽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면은 이번 시간에는 콜로세움과 노트르담 대성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콜로세움의 아치 구조, 그 다음에 노트르담 대성당이 노트르담 대성당의 정의, 그 다음에 그 건축 구조인 벽날개, 그리고 노트르담 대성당이 작년에 화재가 있었죠. 그래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콜로세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콜로세움은 70년경에 로마의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건설이 됐고요. 자, 이 콜로세움 건축물은 검투사들의 결투나 사자와 같은 맹수들의 싸움 또는 투 경기 또는 유명한 전투 장면의 재현 등의 공연장으로서도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모든 시민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는데요. 또 이 특징은 10,000명 이상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콜로세움에 입장료가 없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점심, 도시락, 포도주까지 전부 무료로 제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콜로세움의 역사를 한번 보니까 70년경에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이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자, 이 콜로세움 경기장은 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민중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어요. 이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일반인 출신의 황제로서 이제 그 입지를 좀 다지기 위해서 민심을 좀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는데, 그 전에 황제가 지었던 큰 궁전을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이제 콜로세움을 지어서 거기에 모든 사람이 무료로 들어와서 여러 결투라든지 연극을 볼 수 있도록 해서 여러 민심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콜로세움은 그런 역사적인 의의 말고도 이제 건축물로서 굉장히 큰 의의가 있는데, 보면 알겠지만 모든 문이 어떤 형태냐면은 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치 구조라는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돔에 대해서 배워봤고, 그 다음에 전 강의에서 다리의 과학 이야기에서 그 아치교도 한번 나왔었는데, 자, 이 아치라는 것은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모습처럼 생긴 거고요. 자, 이 아치라는 구조는 이탈리아의 중북부에서 시작된 양식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아치 건축 양식을 받아들이고 발전시킨 나라가 바로 로마라고 합니다. 자, 이 아치의 특징을 먼저 보면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 이 아치 형태로 건축물을 만들었을 때는 이 아래로 눌려지는 하부의 그런 무게가 양옆으로 퍼져나간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쪽에다가 더 큰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초창기에는 어떤 형태의 구조였냐면 이런 개선문 형태의 아치 건축물이 나타나게 됐고요. 아치 형태에다가 그 위쪽에 계속 자재들을 올려놓은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더 발전이 돼가지고 아치 모양의 다리를 만들게 됐어요. 이 아치 모양 다리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진은 로마의 수도교라는 건데, 물이 지나가는 다리를 이제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아치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이 로마에서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치에는 좀 단점이 있어요. 자,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자, 이 아치 모양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래로 내리 누르는 힘이 양옆으로 퍼져나가게끔 만들어주는 구조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옆을 단단히 받쳐주지 않게 되면은 이 아치 구조가 무너지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따라서 아치 구조를 만들 때는 이제 측벽을 세워서 옆으로 퍼져서 이제 붕괴가 되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건축물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동대문 모습을 보면은 아치 모양의 문이 있고 그 옆에다가 측벽을 세워서 이 아치 구조의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끔 만들어 놓는 역할을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콜로세움을 보게 되면은 이 아치 구조의 문이 360도로 쫘르르륵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 아치 문을 기준으로 양옆으로 퍼져나가는 힘이 있고 그 오른쪽 왼쪽에도 아치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만들어준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아치의 약간 교향곡 같은 느낌의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콜로세움을 선생님도 가보지 않아서 자세하게 몰랐는데 내부 구조에도 아치가 어마어마하게 담겨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이 콜로세움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내부는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왜 콜로세움이 아치의 정수고 아치의 교향곡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치를 만들 때는 우선 목조틀로 지지대를 만들어 돌을 쌓고 꼭대기에 쐐기돌을 놓는다. 쐐기돌이 돌의 무게를 양쪽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아치 위에 더 많은 돌을 쌓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콜로세움 건축은 아치들의 교향곡이다. 외곽에만도 각 층에 80개씩 총 240개의 아치가 있고 그 내부에도 수없는 아치들이 연속되어 있다. 재료는 적게 들이고 무게는 줄임으로써 고층의 건축을 가능하게 한 핵심 기술이 바로 아치다. 이제 아치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봤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노트르담 대성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노트르담 대성당은 파리의 시테라는 섬에 위치해 있는데요. 노트르담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노트르담이라는 거는 성모 마리아를 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르담 대성당은 프랑스 고딕 건축의 정수로 꼽힌 건물이고요. 최초로 벽날개를 사용한 건물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건축 구조의 벽날개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노트르담 대성당이 고딕 건축의 정수라고 했는데, 자, 고딕 건축 양식을 대략 살펴보면은 고딕 건축의 특징은 일단 높이 쌓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높이 쌓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자재가 튼튼하거나 혹은 가벼운 재질의 건축물을 만들거나 아니면 또는 이제 가볍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고딕 건축을 보면은 비교적 가볍고 가벼운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높게 솟아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르담 대성당의 내부 구조를 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 같이 보시면 돼요. 자, 보면은 가운데 아치 모양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아치랑은 살짝 좀 다른 모습이 보일 거예요. 약간 삐죽한 모양의 아치 모양이죠. 그래서 이런 아치를 첨형 아치라 그래요. 그래서 약간 아치 모양을 삐죽하게 만들어서 조금 더 높게 쌓아 올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높은 건물이 옆으로 이제 밀어지는 힘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 힘을 막기 위해서 중간에 외벽을 세운 모습, 이 외벽을 세운 모습이 보이고요. 또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하나 벽을 달고 그 다음에 또 외벽을 달고 또 벽을 달고 외벽을 달고 뭐 이런 식의 구조를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제 벽을 만들 때 여기 중간에 활 모양의 구멍을 다 뚫어놔 가지고 이제 비교적 자재가 가볍도록 만들어 놨고 그냥 옆으로 멀어지는 힘만 막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구조가 약간 날개 모양처럼 펼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우리가 벽날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노트르담 대성당은 최초로 이 벽날개를 사용해서 건축물을 만든 구조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트르담 대성당은 고딕 건축의 대표적인 구조물이고, 고딕 건축은 이런 벽날개를 사용을 해서 조금 더 건물을 높게 쌓고, 벽날개를 만들면은 이 중간에 자재가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단순히 옆으로 밀려지는 힘만 막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비교적 밑으로 내리 누르는 힘이 적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을 조금 더 높게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건물 전체가 비교적으로 가벼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딕 건축의 또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창문을 크게 낼 수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딕 건축에서 뭐가 발달이 됐냐면은 스테인글라스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트르담 대성당의 창문을 보게 되면은 스테인글라스를 이용해 가지고 형형색색의 창을 만들게 되고, 그 형형 색깔의 빛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다운 실내 내부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딕 건축의 정수인 노트르담 대성당의 벽날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에 이제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었죠. 자, 이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재가 발생하고 현재는 이제 재건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도 이제 해외여행을 많이 가보지 않아가지고 노트르담 대성당은 가보지는 않았지만, 선생님도 노트르담 대성당을 공부하면서 영상도 많이 보고 이제 고딕 건축의 특징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굉장히 영상만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아름다운 공간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문화재가 화재가 일어나서 이제 파손이 되고, 이제 그게 재건축이 됐을 때 과연 그 전의 아름다움을 담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점도 있는데, 그 전에 그 아름다움을 직접 느껴보지 못했다라는 게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현재 우리 문화재도 약간 소중하게 잘 간직해야겠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현재는 재건축이 되고 있고, 한 3, 4년 내로 이제 재건축을 완공하겠다라고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자세히 모른다라는 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노트르담 대성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오늘 콜로세움과 이제 노트르담 대성당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콜로세움의 아치 모양, 그 다음에 노트르담 대성당의 고딕 건축의 정수, 그 고딕 건축을 위해서 벽날개가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인트 폴 대성당에 있는 속삭이는 회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